세월이 변하면 많은 것이 변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반겨주는 곳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머물고 그 위에 추억과 역사가 켜켜이 쌓여온 목포역 광장. 우리가 배고픈 세상이라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서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쁨. 목포역 광장은 저희들한테는 민주화의 광장이었고 해방의 광장이었었어요. 110여 년의 흥망성쇠를 함께한 광장이 이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목포역 광장.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아찔한 고개. 우리나라 유일의 서커스단 동춘 서커스단의 공연 모습입니다. 오늘 서커스를 처음 봤는데 너무 신기했고 재밌었어요. 한 60년, 70년 전에 나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시골에 다니면서 이렇게 봤었는데 그 감회가 지금도 여기 떠오르고 그러거든요. 100년 전 문을 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동춘 서커스는 대한민국 대중예술의 산 역사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춘 서커스의 시작은 다름 아닌 목포역 광장이었습니다. 그때 단장이 박동수 씨라 해서 목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목포에서 창단된 거죠. 고향이죠, 거기가. 가수, 국악 가수, 또 뭐 서커스, 마술, 풍물 이래 서커스 3시간 정도에 소요되는 대작을 만들어서 그때 이름은 동춘 서커스가 아니고 동춘 연예단. 그래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인산인해지 가는 곳마다 줄서가 있고. 전국적인 인기를 누렸던 동춘 서커스단의 시작이 바로 목포역이었던 겁니다. 100년 전통 서커스단 동춘 연예단은 1927년 목포역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머물고 다양한 목소리가 섞이는 목포역 광장. 그렇다면 목포역 광장은 언제부터 우리 곁에 있었던 걸까요? 일제 강점기가 한창이던 1924년 일간지 기사에 광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뭐 당대의 그런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는 뭐 문화적인 문제들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광장이라고 한다면 목포역 광장이 그때 만들어진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목포가 그 일제 시대 때 이제 개항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발전하면서 근대화된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암태도 농민들이 자신들의 뱃삭을 지원해준 지주에게 감사를 표하는 행진을 한 곳이 바로 목포역 광장이었던 거죠. 1900년대 초반 평범한 어촌마을은 일본의 면화 수탈 기지로 거듭났습니다. 고화도에서 최초로 생산된 육지면은 목포를 통해 일본으로 반출됐고 호남에서 생산된 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목포는 일제 물자 운송의 중심지로 활용됐습니다. 그렇게 목포는 일제의 필요에 의해 발전했고
항구에 이어 내륙의 물자를 연결할 교통수단이 절실해졌습니다. 1914년 호남선 개통과 함께 목포역이 탄생했고 그와 더불어 본격화된 일제의 수탈 속에 목포는 물자와 돈,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는 기차와 함께 근대화의 시계도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의 목포역. 당시 바다를 막아 목포역을 세우고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다 위를 달리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곤 했습니다. 매립과 간척을 통해 새로운 시가지가 생겨난 목포는 철도 교통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처음에 목포는 선창 쪽에 바닷가 해벽 공사를 통해서 그 안쪽으로 그 시가지가 형성되는 것이 그 출발점이었는데 1930년대가 되면 목포역 주변의 바다 공간까지도 매립이 되면서 목포의 도심 공간들이 크게 확장이 됩니다. 그게 오늘날의 목포의 형태와 유사하게 만들어졌고요. 단순히 교통수단의 설치뿐만 아니라 목포의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목포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며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고 부를 수탈하기 위한 일제의 정책 역시 노골화됐습니다. 1926년 수많은 사람들이 목포역을 찾았습니다. 당시 목포를 찾은 인원만 13만여 명. 목포 인구의 무려 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목포를 방문한 이유. 개항 30년, 조선 면화재배 20년을 기념해 열린 공진회 때문이었습니다. 1926년 11월 11일부터 2주간 아주 대규모의 공진회. 이제 공진회라고 하면은 오늘날 뭐 엑스포라든가 박람회를 이제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비행기 에어쇼까지 했던 그야말로 초호화 대규모의 공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어요. 모여드는데 뭘 타고 왔겠어요? 기차를 타고 옵니다. 조선 철도국에서 공진회에 참석하도록 기차 값을 할인해줘요. 같은 해 목포역 인근엔 새로운 문화공간인 극장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목포극장은 근대 도시 목포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이었고 목포역이 도시 발전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은 목포에서 약재상을 했던 그 유관호 씨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는 그 2층, 목조 2층 건물로 183평, 한 51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규모였고, 이듬해엔 또 다른 극장인 평화관이 문을 열었고 영화 제작사까지 생겨나며 목포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오는 그 건물 그대로 규모도 적고 아주 뭐 낡고 아주 그런 건데 영화가 좋으면은 200~300명이 아니라 한 500명까지 막 돌아버려요. 좌석 말고 그 서서 본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이제 영화가 좋으면 그런 시절. 단순한 영화 상영뿐 아니라 연극, 공연 등 다양한 문화의 중심지가 됐던 목포극장. 나라도 잃고 가족도 잃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하와이로 만주로 막 이렇게 흩어져 갔던 이 사람들의 마음자리를 다독여주고 그렇게 위무했던 목포역을 중심으로 번성한 근대 문화는 아픈 가슴을 달래주는 근간이자 한 줄기 희망이 되었습니다.
4월의 봄날, 태극기를 손에 든 소녀들이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들키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 물감이랑 종이는 준비됐지? 그럼 너는 물감으로 좀 칠하고 너가 목판으로 좀. 3.1운동 한 달 후 일어난 4.8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후배들의 행사. 앳된 얼굴의 여고생들은 목 놓아 대한독립을 부르짖으며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기렸습니다. 이 4.8 만세운동으로 인하여 당시 약 70여 명이 이제 체포가 되었고 한 40여 명이 재판에 붙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개 한 1년 정도 옥고를 치르고 나오게 되었죠. 4.8 만세운동을 통해서 이제 조선인들이 본격적으로 그런 일본인들에 도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1920년대 이후에 목포에서 전개된 각종 청년운동, 노동운동, 신간의 운동과 같은 그런 항일운동이 이제 전개되는 그런 그 밑거름이 되었다. 시위에 나선 학생들이 항소심을 위해 대구로 향하는 길. 수많은 사람들은 목포역 광장에서 눈물의 배웅을 함께했고 항소심에서 대부분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그 당시에 목포 지역은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만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목포 시민하고 같이 호흡하고 역사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 목포역 광장은 독립을 외치는 사람들의 해방구로 거듭났습니다. (1920년) 암태도의 서태석은 역 광장에서 3.1운동 1주년 선언문을 배포했고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신호탄 역시 목포역 광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광주 학생들에 대해서 일어난 공조 시위, 도와주기 위한 시위였다는 거예요. 계집애, 여기 앉지. 통학 열차 안에서 일본인 학생이 조선 여학생을 희롱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한인 학생들 사이엔 충돌이 벌어집니다. 일제의 차별적인 처벌은 조선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항일 시위 운동으로 확산합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개보도입니다, 이게. 당시 목포 상업학교 학생들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지하며 서울에 대규모 연합 집회를 불러왔습니다. 지금 현재 목포 상고죠. 목상고가 중심으로. 목포 상고 당시 목포 공립 상업학교였죠. 먼저 광주 학생 운동의 열기를 전남이라든지 경성으로 확산시키는 일종의 징검다리이자 교두보 역할을 했다. 임시정부 재정이 아주 어려웠는데 호번했다. 많은 돈이 갑자기 이제 들어왔는데 그게 주로 미국하고 멕시코, 쿠바에서 광주 학생 독립 소식을 듣고 지지대회를 하고 돈을 모아서 광주 학생, 조선 학생들 도와주자 이제. 그렇게 목포역 광장에서 시작된 울분의 외침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1914년 탄생한 이후 문화의 공간으로 수많은 목소리를 담아내는 해방구로 자리한 목포역 광장. 일반 시민들한테 그 애국에 대한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끔 만든 일반적인 국민들도 자기의 그 삶이라든가 뭐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게 의견이 있으면은 광장에 나가서 누구라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영원할 것만 같던 어목했던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빼앗긴 광장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독립을 바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너른 광장에서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중 이 사람도 있었습니다.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의 방송이 있었어요. 우리 처가가 인쇄소 하니까 그때는 종이가 정말 귀할 때지만 그 인쇄소 종이에다가 내가 이제 크게 대자보를 써가지고 천황이 항복했다고 이렇게 써서 거리에다 붙였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일본군이 시퍼렇게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하면 상당히 위험한 시간이었는데 목포 시민들은 광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해방을 맞이했고 하나, 둘, 셋! 그 기쁨은 목포역 인근 거리에서 다시 재현됐습니다. 80년 전 우리는 외쳤습니다. 빼앗긴 땅에서 자유를 향해 피로 되찾은 이 땅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민이 함께 만든 공감과 기쁨의 탑. 마당은 사실 공동체 이야기거든요. 서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쁨, 그런 공동체를 선조들이 이어왔던 것처럼 또 우리도 미래에도 그런 공동체가 영원히 끊기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광장은 오랜만에 따스한 기운으로 물들었습니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에 드리워진 참혹한 전쟁의 비극. 같은 말을 쓰던 이들이 총을 들었고 3년간의 전투는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전쟁을 피해 길을 나서야 했던 그 시기. 남으로 떠나야 했던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싣고 기차는 쉼없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광장엔 또다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1958년 가을 목포역 광장에서 열린 성체 거동대회. 무려 2만 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나왔습니다. 배고픈 사람 많아지. 전쟁이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못했어. 그때도. 지금이니까 그러지. 얼마나 배고파. 그럴 때 교회에서 이 주교님이 진짜 많은 걸 갖고 왔어요. 구호품을.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도움을 주면 사람들이 어떻겠어. 따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신자들도 그때도 많이 왔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 광장은 자신의 품을 내어주며 다친 이들을 품고 그들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던 그 광장. 목포역 광장엔 작은 힘이지만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건넨 이의 흔적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얼핏 보면 모르고 지나칠 작은 표지석 하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밖으로 튀어나온 줄 알았더니 여기 붙어갖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안 빼요. 안 빼요? 목포 사람들에겐 익숙한 멜라콩 다리. 그 근원도 정체도 모르는 이들이 많지만 목포역 광장은 그 다리를 박길수란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렇게 하천이었어. 거기가 양옆에 길만 있고. 그 여기 돌아다녀야지. 앞에 건너려면 못 가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제 파출소 있는데 거기 이렇게 돌아서 이제 옆으로 가고 거기서는 또 이쪽으로 올라오면 거기서 이렇게 돌아서 오고. 그한테 길을 놔주니까 건너기가 좋지 않습니까? 하천을 건너는 승객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누군가 혼자서 다리를 놓았고 그 주인공은 목포역에서 화물을 나르는 일을 하던 박
박길수 씨였습니다. 눈이 쏙 들어갔고 무섭게 생겼어요. 그 회색, 그분들이 입었던 정장은 모자가 항시로 반드시 쓰고. 소아마비를 앓았던 박길수 씨는 역에서 화물을 나르며 청춘을 바쳤습니다. 직접 철근과 시멘트를 구해 다리를 놓았고 그의 별명을 딴 다리는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 부자도 아니고 온전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멜라봉 다리를 널 착각을 했을까. 그때도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하더라고. 그의 선행은 계속됐습니다. 목포역 광장에 무료 화물 보관소를 설치하고 섬 주민을 위한 무료 숙박시설도 마련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1953년에 끝났으니까 한 10여 년 안팎에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외국의 원조에 의존해서 살았던 시절이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절인데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되고 그 정신을 우리가 길이길이 간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1선을 목표로 평생을 살았던 멜라콩 박길수 씨. 그의 이름은 여전히 목포역 광장에 남아 오가는 이들의 마음에 조용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목포역 광장이 기억하는 이름은 또 있습니다. 바로 윤학자입니다. 목포역이네요. 예, 목포역이고 여기가 시민장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랄 수밖에 없죠. 저는 원장 남편도 없이 고생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실 수 있었을까. 목포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던 윤치호의 일본인 아내 윤학자. 남편의 행방불명 후 홀로 남아 고아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1968년 목포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추운 겨울 얼었던 고사리 손을 그 따뜻하신 어머님의 손으로 호호 녹여주시며 공부 잘하라이 하시던 아직도 우리말이 서툰 어머니. 이제 어떻게 어머님의 따뜻한 손을 만질 수 있으며. 목포역 광장에서 치러진 최초의 시민장이었던 그녀의 영결식엔 무려 3만여 명이 모여들었고 그녀의 마지막 떠나는 길을 슬퍼했습니다. 정말로 목포 시민은 위대한 걸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국적보다도 국가보다도 인간이 우선한다는 것을 세계에 메시지한 것 아니냐. 어떻게 목포에서 한국에서 일본 여인을 시민장을 해줄 수 있겠느냐. 국가의 경계를 넘은 사랑은 공동체의 광장에서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쉼없이 달리는 기차가 멈추는 자리엔 사람과 물자, 돈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변엔 건물이 들어서고 도시가 번성했습니다. 목포 역시 마찬가지였죠. 일본에서 나왔을 때 지금 현재 뭐냐면은 이제 역전 파출소 그 옆에가 해내가 있는 공무부 집이었어. 그 옆에가 그리고 바로 여기였었고 우리 와서 볼 때는 일본하고 여하고는 한우가 딱 차이지. 인파가 몰리던 목포역엔 자연스레 장이 펼쳐졌고 밤낮 할 것 없이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지난 5월 목포역 광장에 다시 들어선 장터. 인근 지역의 물건들이 모여들고 그 시절 그 장터를 추억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지 1,000원. 무조건 1,000원. 한평 무안 일대에서 새벽 첫차를 타고 온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역 인근에 자리를 잡았고 먹거리를 찾아드는 사람들로
장터는 늘 북적였습니다. 새벽에 잠깐 아침잠 안 자고 나와서 사갔거든요. 근데 거의 시골 분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판매하셨던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잠깐 샀다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름도 도깨비 시장. 하지만 역 주변 정리라는 미명하에 사라지고 이젠 아쉬움으로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배고픈 세상이라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여기서 물건을 팔았거든. 떡도 여기다 팔고 뭐 고기 같은 거, 뭐 감, 과일 같은 거 전부 따서 여기서 팔고 그랬어. 우리는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 언제 갈지 몰라. 앞으로도 목포가 잘 되기를 바랄 뿐이지라. 삶의 고비고비마다 생을 버텨낼 위안을 안겨줬던 광장은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목포역은 수많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1960년 목포역 광장에서는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는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런 상황에도 이승만 정부는 권력 유지를 위해 희대의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시작된 4.19 혁명. 정부의 무자비한 진압에 수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당시 16살이었던 신한 청년 김부련도 경찰이 쏜 총격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민들은 다시 목포역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세계 고등학교 학생들 역시 뜻을 함께하며 광장으로 나섰고 사람들은 그의 유해를 안고 울부짖으며 이승만 하야와 민주정부 수립을 부르짖었습니다. 이후 광장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과 목소리를 담아내는 용광로로 끌어올랐습니다. 1979년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에 반대해 광장으로 몰려나온 사람들. 특히 광주는 민주주의를 외치며 치열하게 군부와 맞서 싸웠고 목포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5.18 추모제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군사독재 정권의 탄압이 거셌을 때인데 목포역 광장은 저희들한테는 민주화의 광장이었고 해방의 광장이었어요. 그래서 목포역 광장에서 추모제를 진행시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했던 기억들이 났는데 시민들은 전남 곳곳에 광주의 실상을 알렸고 목포역 광장엔 광주에서 달려온 4대의 버스가 도착. 고등학생은 물론 3만 명의 시민이 광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 넓은 광장에 전체적으로 다 해서 시민들, 광진에서 오신 분들 거의 막 다 모여서 군사 뺐다라고 군사 독재 물러가라 이렇게 교복을 입고 왔던 그런 굉장히 그 기억에 많이 남고요.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은 투쟁 본부를 마련하고 희생자를 위한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광주의 고립을 막기 위해 목포역 광장에서 밤을 새우며 함께 싸웠고 함께 독재 청산을 외쳤습니다. 치열했던 80년 5월의 목포. 광주를 제외한 지역 중 가장 대규모로 오랫동안 시위가 벌어진 곳이 바로 목포역 광장이었습니다. 광주 사태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양형의 학살범인 만큼 학살 명령한 정부 책임자와
본 사건에 동원되어 가담한과 경찰은 지휘구화를 막론하고 당장 발본 색출하여 가차없이 처형하라. 그때 제가 눈물 나가. 그때 인생을 아니 너무너무 진짜 여기 주변에 아주 차렷하면 무엇을 통신하고 전부 다 진짜 그런 뭐 난리가 아니었어. 진짜 무서워서 사람이 나오지도 못하고.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 시어머니는 그 사람을 뭘 해서 막 저 뒤로 해서 이쪽에 다 숨어 있었거든요. 그때 그 광장만큼은 계층도 연령도 성별도 뛰어넘어 같은 마음으로 뭉친 분출구였습니다. 당시 광주 상황을 널리 알리는 데 일조했던 김진옥 씨. 제야 인사인 강수옥 씨가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인쇄를 부탁해서 인쇄를 만장을 해드렸습니다. 이건 내가 안 했다 하면은 또 딴 사람이 또 들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힘든 걸로 제가 그냥 시인을 해버렸습니다.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았던 그날의 광장. 뭐 대금으로 주셔주겠다는 거 등등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을 때가 사실이었고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광장에 와서 하나의 해방의 광장을 만들어내고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죠. 열기는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6월 항쟁이 일어나기 1년 전. 항쟁의 서막은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목포역 광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기름을 끼얹고 이제 옆에는 경찰 뭐 있어가지고 다가오지 마라. 여튼 다가오지 마라. 그래도 경찰들이 하나 둘씩 모여듭니까? 쓰러지셨던 거예요? 여기 달려갔어요. 일어서서. 일어서서 불에 붙인 채로. 경찰과의 대치 끝에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저항한 강상철 열사. 빨리 내다 물로 이렇게 끌려고 끌려고 하니까 저는 가산이 안 된다. 소환이 가까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면서까지 그가 외쳤던 것은 무엇일까? 그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시민에게 나눠주던 직접 쓴 양심 선언문, 전두환 타도와 5.18 규명 등 7가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분신 19일 만에 사망하자 경찰은 시신을 탈취해 몰래 매장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끝내 목포 시민들의 힘으로 시신을 되찾아 목포 민주시민장을 거쳐 망월 민주묘역에 안장됩니다. 아, 민주여, 자유여, 평등이여, 그대는 어디로 가 있는가? 의로운 땅에 독재가 숨쉬고 그대들이 있으니 죽음의 골짜기로다. 오, 그대들이여, 이 땅에 어서 와다오. 강상철 열사가 사망한 지 1년 후인 1987년 6월,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찬 목포역 광장. 경찰은 시위가 열릴 예정이던 목포역 광장을 봉쇄했고 대학생, 고등학생이 주축이었던 시위대와 격렬한 대치를 펼칩니다.
항상 살렸어요. 민주주의를 외치던 청춘들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한 시민들까지 합세해 폭력에 맞서 항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쟁취합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포역 광장은 민주화의 상징이자 거점으로 거듭났습니다. 여기라는 게 여기 무너져서 시위대들에 의해서 시민들에 의해서 점령당하면 자기들의 공권력이 무너졌다. 그건 곧 권력의 퇴진까지 생각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 된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역만큼은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6.25 항쟁 때도 여기 우리가 못했어요. 89년에 처음으로 그때 이제 노태우 정권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허가를 해줘가지고 역전해서 정식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그 이후에도 뭐 조금 상황이 안 좋으면 막고 다시 폐쇄하고 그러면 또 거기다 분향소 차리고 또 싸우고. 이후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장소로 목포역 광장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평화광장이 그가 넓어지고 거리했지만 옛날에 그래도 목포역이 컸고 거기가 또 역전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구름대 같은 전부 골목골목까지 다박하게 사람들이 찾죠. 정치인 역시 예외는 아니었고 표를 원하는 이라면 누구든 광장을 찾았습니다. 전에 와가지고 자연적으로 가지는 않고 각 동사무소로 여튼 몇 명씩 추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강연을 들으러 나갔지. 그중 가장 많은 인파를 불러 모은 이는 전 전남도지사입니다. 단연코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옥에서 풀려나 목포 신우에게 인사하러 왔을 때 그때는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모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모였는데 가실 때는 한 번에 흩어지니까 자꾸라지고 신발이 벗기고 있는 걸 전부 쌓인 게 엄청 높이 쌓이고 많이 쌓이니까 탑처럼 생겼죠. 광장에서 그는 고난 극복의 상징이었죠. 납치와 살해 위협, 사형 선고, 그리고 대통령 당선 이후 노벨 평화상 수상까지. 그는 광장의 희망이었습니다. 1997년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던 날 밤, 사람들은 목포역 광장으로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며 승리의 함성을 함께했습니다. 그가 퇴임하던 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목포 시민은 대통령 퇴임 후 고향을 찾은 그를 열렬한 환호로 광장에서 맞이했죠. 김대중 대통령 대회군의 목포 방문 환영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를 가득 담아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나는 이 모든 영광을 나의 사랑하는 고향에 전라도의 여러분께 바치고자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사랑했던 그를 보내는 마지막 길. 목포역 광장은 슬픔을 품었고 그 안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길고 추웠던 겨울.
사람들은 또다시 광장으로 모여듭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주저없이 자신이 가진 가장 빛나는 응원봉의 불빛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긴 겨울을 뚫고 다시 만날 세계를 열망했습니다. 목포역 광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광장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쑥질하다! 쑥질하다! 반대하다! 반대하다! 그리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광장의 민중들은 기어이 따스한 봄을 불러냈습니다. 해마다 5월이 찾아오면 목포역 광장에선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포에서 사회 대개혁의 생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나아가자. 정의 앞에 목숨을 걸었던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을 추모하며 그 뜻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가는 공간, 우리의 공간 목포역. 저마다의 희로애락은 광장에 녹아 또 흐르는 계절과 함께 살아 숨쉽니다. 거기 광장에 분수도 있었고 시계탑도 있었고 열차도 있었고 뭐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니까 그 놀이터로 자꾸 가서 구경시켜주고 그랬어요. 목포역의 시계탑에서 친구들 만나기로 약속하면 그냥 당연히 거기 가가지고 모임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목포역은 한마디로 목포라는 도시의 심장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표출되었던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가 함께 공유해왔던 그 문화적인 가치가 담겨져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도 목포역은 여전히 중요한 곳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던 그 순간들 기억나시나요? (11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른 목포역은 이제 대변혁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8년 신축 역사건설과 함께 또 다른 100년 호남의 관문으로 나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철도의 출발역에 걸맞는 목포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사업이자 목포역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이 소통하게 됨으로써 경제의 소통 구조를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로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목포로 진입했을 때 원스톱 교통 체제를 갖추어줘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뭐 지금 현관에 많은 분들이 하는 통합 환승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죠. 바로 광장입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지금 필요한 시대 정신에 정의를 모두 함께 목소리 높였던 광장.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모이는 이곳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저 산자락에 길